예, 문법 특강이 이제 총 6강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으로는 이제 문법 특강으로는 최종회, 전체적으로는 5회차가 되겠죠. 저기 문법 특강 6주에 들어가 보시면 의문 변동은 이제 별도로 했고요. 지금까지, 황정일 학생이 참여했구나. 지금까지 많이 하셨습니다. 1강, 단어 형태소 2강, 그러니까 이거 별도 1강, 그 다음에 중 1강, 그 다음에 품사가 좀 고비였어요. 품사가 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2강,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했고요. 문장의 구조. 이거 부분을 좀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피동사동, 높임, 부정시제. 특히 이제 피동사동 높임이 최근에 높임을 살짝 내긴 했는데 피동사동 같은 게 좀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강을 하고 학생들 그 질의응답 상태를 봐서 그 마지막 중세 국어는 항상 나오잖아요. 그 중세 국어를 다음 주에 질의응답 상태를 봐서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중간고사 전후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면 아예 그냥 중세고 강의를 찍어 놓고 이게 통과된 사람만 제공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일단 오늘 현대 문법은 중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강의가 그렇게 길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인가요? 28페이지. 네. 그 좀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세 국어는 네, 현대 문법이 이제 완결된 경우에 강의 또는 이렇게 할 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종합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합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거 중세 국어는 따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로 문제가 없고요. 그 이제 다담이나 문제를 이용하시고요. 어, 추가 문제를 원하면은 추가 문제를 신청하면 이걸 다 푼 다음에 신청하면 그거는 문제합니다.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법 요소는 간결하게 가고요. 문제로 그걸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종결 표현은 거의 중요한 게 아니죠. 종결 표현은 중요한 게 아니죠. 개념, 종결, 이 인데요. 5가지만 적어가면 되겠습니다. 평서문은 객관적으로 진술한다? 객관적인. 하여튼 그냥 차분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바로 끝나고요. 의문문은 뭐뭐 하니, 뭐뭐 하냐, 뭐뭐 할까, 뭐뭐 합니까, 할까, 뭐뭐 인고, 옛날 말도 있죠. 물어보는 거고요. 질문이고요. 명령문은 이제 대표적인 걸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어라 아랍니다. 어라 아라. 뭐뭐 하십시오. 이건 하십시오. 제죠. 정중한 피용이 뭐뭐 하기 이건 상대높이법에 많이 나오고 이제 드십시오 할 때 드십시오
먹어요 할 때 이제 이거는 보조사고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이 오는 엄연히 엄입니다.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청유문은 뭐뭐 같이 하자 행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영탄법 할 때 간판형 동결어미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어라 아라는 명령 영역이 다르죠. 내거라 아름다워라 이런 거니까 그 정도. 뭐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간단히 봅니다. 화자의 요구, 요구의 유형. 수능이 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뭐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평서형이나 감탄형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나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없고요.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한다. 네. 자, 명령과 청유가 어, 이제 직접 상대방에게 2인칭 듣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고 청유문은 자기를 포함해서 같이 뭐뭐 하자. 1인칭, 2인칭 같이 명령문은 2인칭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 이제 우회적으로는 요청을 할 수 있죠. 문 좀 닫아주겠니? 뭐 이런 거. 그죠? 우회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좀 전에 한 얘기죠. 표현은 의문문이지만은 이렇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행동을 요청할 수가 있다. 기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높임은 이제 내신에서 많이 연습을 하셨을 텐데요. 단독으로 뭐 시험을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표를 외우시면 되겠죠? 이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성질 높임. 그다음에 높임은 점 높임하고 단점. 근데 이제 곧 중세국어를 배울 거니까 이 중세국어에서 높임이 많이 나오죠. 먼저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여주는 건데, 그죠? 문장의 주어가 주체니까. 점 높임은 좀 많이 높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1번 특수용어가 있으면 쓴다. 있으면 쓴다. 만약에 특수용어가 없다라고 하면은 선어말 없는 시를 쓴다. 사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다는 특수용어가 없죠? 그래서 벌써 도착하셨다. 물론 뭐 깨서 이런 거 붙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가신다. 네? 근데 이제 주다, 주시었다. 근데 낮잠을 잔다. 근데 주무시다가 있죠? 주무시다. 아니 근데 선생님 그 주무시다 해도 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경우에 주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가가 그냥 어간이에요. 선어머러미가 아닙니다. 계시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시가 선어머니가 아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편찬타 이런 말인데 편찬의시다 할 때 시는 편찬타가 있으니까 시도 같이 쓴 거긴 한데 그냥 따라온 겁니다. 일단은 특수 용어가 있으면 특수 용어를 쓰는 거고 없으면 시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편찬의시다. 시는 맞는데 편찬타 편찬의시다가 같이 쓰이는 거죠. 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간접 높임인데요. 간접 높임이 이렇게 수능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주어에 관계된 것을 높여준 거예요. 관계된 부분을. 근데 이게 참 문제로 풀어봐야지 감이 와요. 이론적으로 뭐가 관계된 거냐?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뭐냐? 이제 신체. 선생님의 팔이 아프시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넥타이가 플러짓이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친분 관계, 뭐 친척 이런 거죠. 교장 선생님의 따님이 방에 있으시다.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어, 이제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로 뭐 친체나
친족 또는 긴급한 중요한 소유물 뭐 이런 건데요.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간접이니까 시로만 높이죠.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건 좀 내신용이라. 자, 일단은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시다. 귀가 밝으시다. 신체적 말씀이 있으시다. 그렇죠? 근데 이 경우만 only 계시겠습니다. 이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말씀의 경우에만 계시겠습니다. 허용됩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정리하나요? 정리를 어떻게 하죠? 운동장에 나와서는 안 하죠. 그런 것도 없는. 우리 때는 근데 이제 하도 교장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시겠습니다. 허용이 돼요. 근데 그 외에는 교장 선생님이 따님이 방에 있으시다. 오로지 시로만 하셔야 된다. 간접 높임은 시로만 높여주는 거다. 이런 것들은 근데 안 주고 문제 내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좀 수능이 어떻게 보면 보기에 주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중세국어에서 암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엄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매가 쉽지 않으면 화작하고 점수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엄매로 공부를 확실히 하면은 점수 이득이 있다. 그거보다는 사실은요. 시간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 그래서 작년에 박태성의 아니 정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문법을 파란 노트, 파란색 문제집 풀고 질문을 꼭 하시고 자기 혼자 육모전으로 해서 기출문제, 다답 이런 거를 좀 다 푸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전으로 반성을 좀 하고 점검을 해서 수능 때 검토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매는 공부할수록 시간이 줄어든다. 이게 좀 매력인 것 같은데 지금 동진이나 뭐 이런 거 완벽하게 했다가 지금 까먹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개념하고 문장 보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화작을 보는 이보다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의 경우에 특히 운한 것 같은데, 아이고 잘하는 학생들은 다 글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학종의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등급이 조금씩 내려가죠. 엄매를 선택하면 아예 수원이고 이런 데처럼 다 엄매를 선택한다. 이러면 등급의 차이가 없는데 일반고는 절반은 엄매 선택하고 하위권 학생들은 그럼 이제 자기 등급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엄매 2, 국어 2등급 맞던 학생은 4등급. 그러니까 뭐든지 입시 항상 블랭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신에서 엄매가 블랭크입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이 기출을 요거는 욕먹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그냥 중간고사 전에 빨리 풀어버리라는 지금 선점을 하려는 겁니다. 자, 뭐 그렇고요. 음,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죠. 손님의 커피가 나오시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아직 이런 건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우리가 실제로는 이걸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손님 뭐 어디 가면은 나도 그렇게 하는데 혹시 뭐 손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음 시간에 뭐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내가 시를 쓰다 보면 소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아직 인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간접 높이는 연습을 해라. 중세 국어에서는 이제 피도 쓰고 하도 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이 오면은 하시고 이렇게 하고 도움이 오면은
하느님이 도우샤아. 근데 이제 동은 탈락이 있죠. 아, 샤 이렇게 그냥 하지만 도움이 오면 이걸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객체 높임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문장의 객체, 손님 객, 주체는 주인 주. 일단 피동사동 부분만 조금 헷갈리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 손님 객은 뭐냐? 주어를 서술해주는 대상이 이제 서술어고 서술어의 이 타동사일 경우에 목적어, 그러니까 서술의 대상입니다. 서술어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목적어 또는 서술어 껴주는 부사어. 이 목적어나 부사어의 이름이 서술어의 대상이고 개후가 객체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어, 현대국어에서는 간단하죠. 특수 용어로만 높여준다. 나온 김에 중세국어까지 하겠지만 이 용어는 목적어를 높여주는 거는 뭐뭐를 할머니를 모시다. 할머니를 뵙다.고요. 부사어는 할머니께 드리다. 할머니께 여쭙다. 딱 이 네 개입니다. 이 네 개를 확인을 하시고 그럼 그 앞에 높임의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써요? 이벌체를 내가 연습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삽, 짝, 순경은 비읍이죠. 삽. 이건 이제 이형태입니다. 이형태라는 거를 말을 안 들어봐가지고 어려워하는데 객체, 그러니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기능은 똑같은데 이건 특이하게 앞에 뭐가 오냐 아니고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그것까지 학생이 할 필요는 없고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뭐 이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현대어 쓸게요. 말씀을 받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잡. 순경은 별로 쓸 수 없겠죠. 팔종성이니까. 팔종성 칠종성, 팔종성. 받잡고 이렇게 썼으면은 부처님을 높여준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하여튼 목적으로 높여준. 근데 이게 내가 출장을 한번 쓰는 내고 싶은 부분인데 중세국어는 객체 높임에도 간접 높임이 있죠. 이거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부처님과 관계된 거를 높여주는 게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나의 발견이고. 어쨌든 쌉짭짭을 보는 순간 쌉짭짭을 보는 순간 앞에 목적어나 부서를 찾아라. 상대 높임은 수능에서는 잘 안 내는 부분이죠. 상대 높임은 하십시오. 이 표가 이제 궁금하신 분은 한번 현장에서 물어보시고요. 상대 높임 이제 청자를 높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종결의미가 있으면 다 상대 높임이 있다고 판단해요. 시에서는 이제 누구야 이렇게 청자가 있어야 대화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국어에서는 나는 책을 읽는다 이게 독백체여도 이제 독자가 청자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위만 한번 보면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격식체는 격식을 따진다. 높은 게 하십시오. 하우 하게 해라 이렇게 좀 격식 어라 알아 어라 알아. 비격식체는 좀 비공식적이고 친한 해 먹어 그러니까 이거 먹어. 그다음에 해우체 이거를 우리가
높임이라고 하고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발달을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거는 예사 높임. 내신에서 중요한데 사관학교 이런 데는 중요해요. 사관학교 시험, 경찰대 시험, 학교, 예사, 맞춤. 이러면 좀 알아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루 높이. 여기는 두루 이게 높. 여기서 문제 나온다는 게 보조사다. 이제 이게 하십시오. 명 하십시오, 하십니까, 하십니다, 하시지요. 나도 동의 못하는 게 좀 있어. 감탄형은 없고 하오. 나 지금 너무 하오. 하오. 하, 다 하오로 이렇게 통하죠. 합시다. 그다음에 하는 거죠. 마치 사대부집에서 그 대감이 어? 부인한테 얘기하는 그런 투라고 할 거. 하계는 하인한테 뭐 하계, 하네, 하는 거, 하세, 하는 거만 뭐 이런 거고요. 약간 우호적인 말투고요. 이제 해라체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죠. 한다, 해라, 하자, 하는 거다. 우리가 평소에 친구한테 쓰는 말이 바로 해라체고 이제 부부 사이에 많이 쓰는 거죠. 해체, 해, 해, 먹어, 먹어, 뭐 이렇게 통하는데 이걸 지금 이거 외우는 게 관심 있는 사람은 물어보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좀 우리 반말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요를 붙이죠. 먹어요? 먹어? 야, 밥 먹어? 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를 붙이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실제 문제에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임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는 뭐 간단하죠.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 시제는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인데요. 이제 선어만 어미로 표현하는 게 있고 관형사의 어미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선어만 어미는 이제 우리가 날개가 두 개죠. 관형사 어미는 이제 어마어미입니다. 끝에 오는 건데 이것이 시제를 범한다.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능이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다 더가 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없다. 아닌 것도 있어요. 많이 아팠겠다. 아팠겠다. 여기 아시 있죠? 이거는 이제 과거잖아요. 과거인데 오늘 시험은 다 봤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맨날 공부 안 하고 했으니까 시험은 다 봤다. 저는 봤다. 그러니까 이건 1회잖아요. 그러니까 100% 현재는 아니라는 거.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과거와 관련이 있겠죠. 이제 관명사의 어미로 하면요. 이게 관형사 어미가 있잖아. 니은, 은, 은, 인데 이게 동사 형용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건 비타민 B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는 건데 B1을 먹어라 B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이게 그냥 알게 됩니다. 일단은 동사를 기준으로 하면 역시 여기 던 그렇죠? 열심히 먹다 해볼까요? 먹던 이게 과거죠. 그다음에 먹은도 과거죠. 니은하고 는이 비슷한 건데 분리를 할게요. 나도 헷갈리니까. 하늘을 난 기억이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이 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과거라는 거를 니은하고는 같은 겁니다. 일단 동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어제 옛날 지난이 있으면 어닷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치면 현재 완료? 하여튼 완료됐다 이 느낌을 좀 강하게 줘요. 단절이 단절. 깠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서나말 어미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는과 닌. 여기는 그냥 어말 어미죠. 가는 중이다. 먹는 과일. 이게 현재고 일이 행 먹을 과일, 하늘을 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네,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답다를 해볼까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 형용사에 못하는 거 있죠. 형용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못 쓰잖아요. 근데 형용사가 현재를 표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잖아요. 네? 또 좋은 친구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랑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형용사는 아름답는 이렇게 관형성을 는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맞다 이게 형용사잖아. 알맞구나. 알맞은 이래야지 알맞는 이거는 못합니다. 괜히 깊이 들어갔나? 그냥 관형사의 어미가 시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문제 푸시면 됩니다. 동사형사가 좀 다르다는 걸 설명하다 복잡해졌는데 뭐 이건 쓸 수 없고 그냥 들어둔다. 이건 그냥 들어둔다. 알겠죠? 현재를 형용사도 현재를 표현할 수 있다. 단 관형사형 어미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는 똑같아요. 아름답던 이거는 뭐 다른 건 똑같은데 아름다울 미래 이거는 미래는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마 다담이나 이런 데 풀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고 이런 거에 너무 따로 비타민 A, B, 그냥 비타민 먹어 이러는데 B를 먹어, C를 먹어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B1, B2, B 미리 고민하지 마세요. 비타민 먹기 전에 폭삭 늙습니다. 비타민 먹어 소용없어요. 문제 풀면은 자연히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이제 여기 는이 100% 현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내일 비가 온다고 한다. 온다고 한다. 온다. 그럼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로 쓰이는 거는 한 98% 확률이다. get이나 리가 쓰면 하리이다. 하겠다. 이게 미래죠. 왜냐하면 이제 get이 여러 기능이 있는데 주로 이제 추측이 대부분이죠. 비가 오겠다. 그다음에 1인칭, 형사용 또는 2인칭 의문문. 이것까지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주로 이제 1인칭과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의지고 그렇게 보니까 시험을 잘 보겠다. 그건 추측인데, 어떤 가능성, 능력, 할 수 있겠다. 추측하고 약간 애매한데요. 이것도 역시 문제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 더 있죠. 근데 크게 이 세 가지 정도, 특히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요. 문제집 풀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래와 좀 관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야, 참 아팠겠다. 이 추측은 과거잖아요. 너 넘어졌다며 많이 아팠겠다. 그럼 과거의 추측이죠. 그때는 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95%의 확률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많이 쓰인다. 반영성 어미는 이을이다. 입으로 또는 을. 이 것이 결합된 거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이게 상대 시제, 상대 시점. 이게, 자, 뭐좀 이따 하고요. 여기 있구나. 예. 가능성.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영미. 많은 거 다 있네. 그다음에 동작석 진행석은
우리말에 이제 현재는 현재 완료, 현재 진행이 미국엔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는 글쎄요. 뭐 이것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 시험에 수능에는. 근데 이제 뭐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뭐뭐 하는 중이다. 이거는 뭐 와 있다, 놓여 있다, 놓여 있다. 이런 건 이제 완료의 뜻이라고 합니다. 보조용어에도 있고 버렸다, 먹어 버렸다.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완료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끔 중의적인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넥타이를 아버지랑 메고 있다. 그냥 아버지한테 반말하면 안 돼. 메고 계시다. 아니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행이잖아요. 근데 그 진행일 수도 있고 메고 계시는 상태 완료일 수도 있고 이게 중의적인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수능에 내게 구태 의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 있습니까? 이제 절대 시제, 상대 시제를 얘기하면은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발화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말할 때 과거는 좀 전에 일어난 앞에 일어난 미래는 좀 뒤에 일어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가 좀 없나? 어제 청소하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라고 할 때 절대 시제는 발화시 내가 말한 걸 기준으로 도와드렸다 하니까 이제 과거 시제가 되는데 이제 상대 시제는 뭔가요? 이거 나도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린 거 읽어볼까요? 화자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어,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와드렸다를 기준할 때는 청소하시는 이것이 이제 여기는 현재처럼 표현됐지만 이제 요거를 기준했을 때는 같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입니다. 뭐 너무 이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기준이 뭐냐, 그렇죠? 나는 어제 문법 강 예습을 하면서 간식을 먹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할 때 이게 절대시로는 과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동시간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시제로는 이것이 현재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풀게 만들어 드린다. 아, 이 비동사동은 들어갈 때는 제일 쉬운데 만약에 내가 이만큼만 설명하면은 간단해요. 근데 조금 여기에 설명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피동사동이 또 시험이 나올 게 유력한데요. 피동사동하고 그다음에 뭐 부정문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정문만 하면은 인용, 인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수업을 굳이 끊을 필요는 없는데 좀 졸리실 거예요. 집중력을 위해서 잠깐 끊겠습니다. 현재 38분이니까 오늘 뭐 막 내가 급하게 했으면 물론 40분이면 당연히 끝났을 거야. 근데 이제 좀 차분하게 하자는 의미로 이제 했으니까요. 45분에 한 5분만 쉬고서 그 다음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잠깐 쉬었다가 이해도 뭐 이해 안 되는 거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어렵다고. 이해도는 따로 체크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삼 34페이지가 얼굴 달라는 거지. 아직 날씨가 추운 건가? 추운 거죠? 한 하루만, 하루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네. 자, 저걸 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피동사동 빨리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종료할게요. 자, 들어오셨죠? 카메라 있으시면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너무 외롭게 혼자 강의하는 느낌이 드는데. 응? 좋아요. 깜빡깜빡 하는 건가요? 뭐, 하여튼 티를 좀 좋습니다. 잘 듣고 계시는군요. 여기 학생들 뭐. 자, 피동사동을 하겠습니다. 피동사동. 이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우리가, 음, 내가 동생을, 네, 내가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 잠깐만. 내가 학교에 아니, 내가 밥을, 옷을.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옷이 입혀졌다 그러면 이제 피동에 대해서는 이게 뭐뭐 당하다니까 능동적으로 행동했다. 피동적으로 행동했다.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동이 있다면 내가 옷을 누가 나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런 식으로 사동 표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이제 주동이 되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을 피동으로 주동을 사동으로 이제 만들 때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이 있고 이제 아이적 피동은 이제 기타 등등이고요. 여기서도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이 있다. 통사라는 건 이제 어간에다가 어미를 좀 길게 한다든지 이런 건데요. 그럼 이제 여기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파생적 피동은 반영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생 접사를 이용한 거고요. 통사적 피동은
양형 피동이라고 해서 이제 뭐뭐 하기 어간 어미 이런 통사적 구조를 이용한 거죠. 네. 근데 파생적 피동은 파생접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파생접자는 이희 이기가 있다. 그리고 주로 앞에 요거는 이렇게 타동사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주어가 됐고 주어가 부사가 됐고 이런 문장 전환하는 것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이게 내가 쓰는 그 예인데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이제 목적어가 부서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 피동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 때는 잡다를 잡히다로 만드시고 또 피동을 능동으로 바꿔라 이런 게 어렵죠? 그럼 잡히다를 잡다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앞에가 잡다 그러면은 경찰이 도둑을 잡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서로 간에 문장 호환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니까요. 자, 이히리기 그 뭐뭐에 의해 쏘다, 쏘이다, 뭐뭐에 의해 먹히다, 뭐뭐에 의해 뭐 쓸리다, 뭐뭐에 의해 쫓다, 쫓기다 이렇게 예를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깎다, 뭐뭐에 의해가 있겠죠. 뭐뭐에 의해, 뭐뭐에 의해 또는 뭐뭐에 뚫리다, 안기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조심할 건 이제 우기다 이런 거는 그 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계시다 할 때 시가 주체 높임 서너말 어미가 아니었듯이 이 기도 우다 우기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피동사동 접사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의외로 내는 건 뭐냐면은 이제 먹다 봤을 때 이게 다른 단어죠. 파생 접속 중에 파생어입니다. 얘는 단위로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어간이에요. 어간. 어간이 서로 다르다. 그럼 뭐 어근은 똑같다. 이게 이제 먹다에 다가 따라온 거니까 어근. 어근은 우리가 단어로 약속하죠. 어근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시가 접사니까. 근데 이제 어근은 동일하지만 어간이 다르다. 이제 여기 좀 헷갈린가요? 이게 수능에 가끔 나와요.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만드는 개념이죠. 우리 단어 파트에서 배웠죠. 어근은 이제 먹을 어근으로 하는데 이제 다도 따라오죠. 발을 어근으로 안 하면 뭐 얘가 파생어야? 얘를 접사로 할 거야? 그러니까 어근이다 이렇게 봐주는 건데 이제 접사가 들어가서 파생어가 됐는데 이제 또 활용해서 어간 어미는 먹히고 먹히니까 어간은 서로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가 봐요. 자, 일단은 단형사동 이걸 하고 할게요. 좀 새롭게 강의하는데 사동 표현은 동생이 보통 아기가 옷을 입다 이걸로 나는 외우는데 주어는 툭 떨어집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목적어 그대로 읽기 한다, 읽힌다 이걸 서로 바꾸면 되겠죠. 거꾸로 하면 읽는다, 책을 읽는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주어는 부사어로 되고 주어는 툭 떨어 이게 특징이에요. 이걸 외울 수는 없고 그 보통은 다는 아닌데 목적어 누구를 먹이다, 누구를 입히다, 누구를 울다, 올리다 식욕이 돋다, 식욕을 돋우다 주어가 식욕이 돋다, 식욕이 돋는다, 식욕을 돋운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안경 도수가 돋구다, 낮다, 낮추다, 뭐뭐를 낮다, 낮다. 기만 좀 연습해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알다, 알리다, 알게 하다, 뭐뭐를 이 많이 붙다. 통장사 사동은 뭐뭐 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 뭐뭐를 시키다, 뭐뭐를 시키다. 여기도 뭐뭐에 의해 뭐뭐하다, 뭐뭐 하게 돼. 그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했으니까
피동의 쟁점은 이중 피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 피동이 안 된다. 당연히 뭐뭐 하게 되다, 되어지다 굉장히 많이 쓰죠. 지금도 나도 하면 쓰는데 되어지다는 안 됩니다. 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어지다 이게 어지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윤동주의 이거 잘못 읽은 거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사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쓰 이 요즘 완전 틀린 거. 쓰어진도 틀렸다고 해요. 왜냐면 쓰란데 아마 이가 있으면 쓰이다, 쓰이다, 그 다음에 어지다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중 피동이에요. 먹히다 그런데 뭐뭐에 먹히다 근데 먹혀지다, 먹히어진 그러니까 혀진 이런 건 이제 틀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입혀진 입혀진 할 때는 입히어진 할 때는 그러니까 입히다 사동이잖아요. 어지는 피동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피동사동이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가 옷을 입혔다는 것과 아이가 옷 입힘을 당했다는 것이 같이 강조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희리기가 여기 중첩되기 때문에 그거 구분을 지금 또 나올 때가 됐어요.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입혀질 때 희는 입히다 여기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좀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문제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풀어보시고 피동의 쟁점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동의 쟁점은 이중사동이란 말이 없는데 있다면 이거 가능합니다. 불에 타다 이희리기 할 때 이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태우다 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봇대가 서다 그러니까 전봇대를 세우다. 보통 이 예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하고가 동시에 이렇게 쓰여도 괜찮다. 그러면은 사동의 쟁점은 뭐냐? 사동의 쟁점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중의성이다. A가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할 때, 이 A가 이제 기준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장형사동이잖아요. 근데 타, 아, 단형사동, 즉 짧은 사동, 파생적 사동이 임팩트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조목을 입히셨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직접 주어가 기준입니다. 직접 입혔을 수도 있고 딸에게 너 옷을 입어 이렇게 간접 사동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주어가 기준이에요. 딸이 입고 걷는 게 기준이 아니고 의미상이 아니고 문법상이 그 기준입니다. A가 직접 했느냐, B를 시켰느냐 이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입게 하셨다. 그러면 좀 이렇게 헐거워집니다. 이거는 간접사동만 딸에게 야 너 옷 좀 너가 입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직접 사동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색동을 직접 입히셨다 이러면 되겠죠. 직접 입히셨다. 이걸로 쟁점은 소멸됩니다. 자, 알고요. 기타 부분을 잠깐만 할게요. 기타 부분은 근데 이게 이제 직접 간접이 이렇게 중의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해볼까요? 어머니께서 사물인 경우에 사물 어머니께서 꽃병을 책상에 놓이셨다라고 할 때는 원래 이게 직접 간접이 다 돼야죠. 직접 어머니가 놓이셨고 간접도 되고 왜냐하면 파생적 사동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으니까. 근데 사물이 꽃병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놓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간접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각동사라고요? 보다 이런 건가요? 읽다를 지각동사라고 하나? 어쨌든 어머니께서 음, 사진첩을 친구들에게 어, 보이셨다. 지금 시가 이가 있죠? 그러면은 파생적 사성이니까 직접 간접이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직접이 되나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이 사진첩 좀 봐 이럴 수는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딱 봐가지고 자 같이 보기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행동의 주체가 직접이 될 수 없다. 읽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책을 읽히셨다라고 할 때도 시가 있으니까 간접사동이니까 즉답 간접이 돼야 되는데 아들아 책을 읽어라 이럴 수는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내가 읽었다 너도 이렇게 봤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동사 아마 보는 읽는 주체가 동시일 수 없기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은 안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가장 짜증나는 게 이제 이런 그 전환하는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요. 타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나 자동사인 경우에 이거는 참고입니다. 그냥 날씨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좋아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패턴이 다르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 날씨가 누구에 의해가 좋아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좀 비문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내면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걸 써놓고 그 주어가 목적어가 된다. 그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풀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이게 전환이 참 어렵죠. 여기도 자동사나 그 보면 꽃이 피었다. 그러면은 떨어지죠. 누가 꽃을 피게 했다. 이것도 동호에 따라서 프로랑을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어색한 게 있다.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일단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날씨가 풀렸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풀렸다. 그러면은 풀리다 풀게 하다니까 사동이니까 이거를 이제 단어를 바꿔봐 자동으로 주동으로 풀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날씨를 풀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제 피동이네요. 이건 피동 쪽이네요. 피동 쪽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게 어색하다.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거 경우의 수를 다 말하기가 그렇고요. 문제를 푸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부정 표현은 뭐 그냥 핵심만 얘기를 하면은 내신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부정문, 목부정문, 말다 부정문이 있는데 안부정문은 그러니까 짧은 부정문은 부사어로 하는 거죠. 안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그런 거고요. 안부정문은 대체적으로 이제 의지 부정입니다. 안 먹었어. 내 의지. 그다음에 못 먹었어. 이거 능력인데요. 요거만 나왔나? 다른 건 없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나? 있을 줄. 안부정문은 일단은 그 능력 부정이죠. 능력 부정. 어,
안 했다. 의지부정. 미안. 의지부정. 근데 이제 꽃이 안 폈다. 상태를 부정하는 것을 꽃이 피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묵부정문은 내가 못했다. 능력을 부정하는 건데 다는 아니고요. 외부의 원인. 네가 와서 다시 이게 능력은 아니잖아. 하나 더 있네. 이거를 강의 안 해주면 책임이 방기되는 건데. 음, 안부정은 의지부정, 상태부정, 능력부정. 잠깐만요. 뭐를 봐야 되지? 어, 혹시 이 책이 틀린 것도 있고, 네,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의지부정, 능력부정만으로 안 됩니다. 지금 상태부정, 외부의 원인. 그다음에 또 이렇게 몇 개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거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쓸데가 나온 거. 능력 부정인데 그냥 외부 이거는 비가 와서 같이 못했다. 이거는 내가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외부의 원인. 태풍이 불어서 꽃이 피지 못했다. 이런 외부의 원인. 말다 부정문은 보통 명령문이나 청유문이죠.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예전에 신흥부 내가 대치 연구소가 있잖아요. 지금은 친구가 있지만 거기서 충격적으로 하나를 문제를 내는 걸 봤는데 어, 자 보세요. 내가 버스를 안 탔다라 그럴 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을 중의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못으로 그냥 안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신용이긴 한데 나는 버스를 안 탔다. 그러면은 나는 버스를 안 타고 여기에 있으면 버스를 안 타고 택시를 탔다. 이럴 수는 있고 두 번째는 잠깐만. 나는 버스를 안 탔다. 내가 버스를 안 탔다. 어, 그러니까 나는 버스를 안 탔다. 나는 버스를 안 탔고 너가 탔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나는 버스를 안 탔고 택시 탔다. 이럴 수 있고요. 세 번째 여기 나는 버스를 안 탔고 탔다 있는 거죠. 안 탔고 그냥 지붕에 매달려 갔다. 뭐 이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의성이 있는데 뭐야 이거? 이거는 중의성 있으면 해소를 해야죠. 해소. 해소는 보조사 는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벌써 했으니까 내가 버스를 안 탔다 이렇게 그냥 할게요. 나는 해도 되고 내가 버스를 안 탔다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은 잘 보세요. 내가 버스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1번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2번 버스 아니고 다른 운송수단 다른 거 탔다. 3번에 탄 것이 아니고 다른 행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거를 해소하려면은 보조사 는을 붙이는데 주의가 있어요. 나는 잘 보세요. 버스는 안 탔다. 그러면은 1번 아까 위 1번으로 해석해. 그다음에 버스를 타지는 않았다. 이러면은 아이고 3번으로 해도 되는 거야. 타지는 않고 다른 걸 했다.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가 아직도 기억이 났냐면은 그 나는 버스를 안 탔다 이러면은 생각해 볼게요. 나는 버스를 안 탔다. 그러면은 내가 아니고 어,
나는 버스를 안 탔다. 그러면 1번으로 해석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라고. 나는 버스를 안 탔다. 그래도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버스를 안 탔다. 나는 버스를 안 타고 다른 그러니까 그 1, 2, 3번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나는 버스를 안 탔고 너가 탔고 나는 버스를 안 탔고 다른 걸 탔고 나는 버스를 탄 게 아니고 다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는에다 붙였다 그래가지고 동의성이 해소되진 않는다. 어렵죠.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기억이 남아서. 아, 삼촌은 어제 공부를 삼촌은 어제 일을 하러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삼촌이 어제 일을 하지 않았다. 삼촌이 어제는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날 했다. 일을 하지는 않고 놀았다.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제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다른 날 했다는 거고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은 하지 않고 다른 걸 한 건데 삼촌은 어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삼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 이쪽으로 얘기가 모아지지 않고 삼촌은 어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삼촌은 어제는 일하지 않았다. 또 일은 하지 않았다. 이거는 유지가 된다. 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헷갈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인용 표현은 뭐 여기서 이건 인용을 뭐 수업을 할 게 없네요. 직접 인용은 뭐뭐라고 뭐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간접 인용은 이제 고를 붙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쟁점은 어, 옛날에 중세국어에서는 뭐뭐이다가 뭐 이라 이게 서술격 조사라는 걸 꼭 알아야 되죠. 사람이라. 그 내가 학생이라고 말했다. 할 때 학생이 여기서 이제 직접 인용에서는 내가 선생님 간접 인용인데 고라면서요. 네, 계속 라고인가요? 이때 라는 이다가 이라로 바뀐 거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철수는 이렇게 바꿀 때 이건 뭐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긴 한데 직접 하는 게 가장 프랙티스가 중요한데 제가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철수가 자기가 저곳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거는 뭐 연습을 인칭 시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는 사실 강의로 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음은 파트, 자, 형태소, 단어 파트, 그다음에 문장과 문장의 짜임 지난 시간에 문장 파트, 그다음에 피동사동, 시제, 높임, 부정, 인용 등 문법 요소 파트를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문제집에 15강까지인가요? 파란 책 풀어서 꼭 질문하세요. 예, 질의응답. 이거 없이 자기가 질의응답 안 했다. 근데 문법을 내가 다 봤다. 실제 시험에 잘 봤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 내가 우물한 개구리인지 몰라도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분명히 그 코스를 말씀드렸어요. 육모 전후로 해서 또는 내신을 이용해서 기출 문제를 다 풀어라. 그러면은 수능 전에 기출 쭉 자기가 답사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 이거는 사탐,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뭐 개념 풀고 문제 풀겠다. 다 망하는 거예요. 사탐은 적어도 중상에서 후부터, 과탐은 지금부터 소단원을 풀고 이렇게 소단원 풀고 소단원 풀고 해가지고 다 푼 후에 기출 문제를 아무리 늦어도 여름방학까지는 완결을 져야 돼. 그 다음에는 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하여튼 그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특히 과탐 보시는 분은 자기 아직 공부 시작 안 했다. 그럼 차라리 사탐으로 바꿔. 사탐으로 바꿔. 아니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고 하여튼 현재 물어보시고요. 이게 조금 완결이 된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다 했다. 그러면 두세 사람 안 한 사람 갈구면서 중세 국어를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이따가 나는 또 2시부터 수업이 있고 6시에는 논술팀이 있죠. 하루 종일 수업이 질의응답 있으신 분은 또 오늘 내일 이왕이면 오셔가지고 질문을 좀 하시고, 수업 때는 좀 바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사람들, 클리닉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 저기 요 중세국어 고3들 할 때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일단은 그 전에 문제 푸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따 유튜브에 올릴게요.